D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아프가니스탄 무장 조직 탈레반이 카불 점령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카불 공항에서는 각국의 자국민 대피 작업이 더 빨라지고 있는데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현직 검사와 경찰 100여 명이 형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냈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미국 내 최대 저수지에 대해 물 부족 사태를 선언을 했는데 이 소식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사태부터 보겠습니다. 이 탈레반 지도부가 기자회견을 했네요. 네, 아프간 무장 조직 탈레반이 지난 15일 카불을 함락시킨 지 사흘 만인 18일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간 전쟁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탈레반은 현재 대외 창구가 자비올라 무자히드 대변인과 수알 샤인 대변인 등으로 이원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날 첫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는 탈레반의 고위 간부이자 수석 대변인인 자비올라 무자히드가 나섰습니다. 네. 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탈환 이후에 공식 입장을 대내외에 처음 밝히는 자리죠. 네. 자, 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탈레반은 평화를 원하고 내부나 외부의 어떠한 적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20년 전의 탈레반과 지금의 탈레반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당신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도 당신의 지배의 문을 두드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20년 전과는 달라졌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달라졌다는 건가요? 탈레반은 과거 집권 기간, 그러니까 1996년에서 2001년 사이에 끔찍한 인권 탄압, 특히 여성들의 사회 활동과 교육을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을 극단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를 어기면 손발을 자르거나 사형 등의 공개 처형을 자행을 해서 국제사회에 큰 지탄을 받았었습니다. 자비올라 무자히드 대변인은 앞으로는 여성들이 사회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율법의 틀이라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여전히 통제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네. 그 외에도 탈레반 대변인이 한 이야기가 있나요? 네, 사면령이 선포가 된 만큼 이전 정부나 외국 군대와 함께 일했던 아프간 주민들에게도 복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또 아프간 내 민간 언론 활동도 국가의 가치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탈레반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언급이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탈레반은 카불에 입성을 하면서 대원들에게 함부로 총격을 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시민들에게 보복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등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집권을 앞두고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을 받기 위한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과는 조금 다른 행태들도 조금씩 뉴스로 나오곤 있는데, 자, 탈레반 지도부에서는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있나요? 네, 탈레반 수립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뮬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가 지난 17일 칸타하르 공항을 통해 귀국을 했습니다. 탈레반 서열 2위로서 실질적인 지도자로 알려진 바라다르가 카타르에서 아프간으로 귀국을 하자 탈레반의 통치 체계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언론은 이 바라다르가 새 정부의 대통령직을 맡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바라다르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죠? 그렇죠. 바라다르가 지난해 9월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이 된 아프간 정부와의 평화협상에서 탈레반을 대표해서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바라다르는 실용주의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바라다르의 귀국,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네. 자, 현재 아프간에서는 각국의 대피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나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카불 국제공항의 혼란이 잦아들고 탈레반이 안전한 철수를 약속을 하면서 각국의 대피 작전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7일 하루 5천 명에서 9천 명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피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절반에 못 미치는 한 2천여 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영국 정부는 하루 1,000명 대피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18일 아프간 주재 독일인과 구호 요원 등 약 130명을 태운 첫 독일 루프트한자 여객기가 프랑크푸르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프랑스는 현재까지 자국민 25명과 아프간인 180여 명을 대피시켰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자, 탈레반 정권의 재등장,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탈레반이 통치 체제를 발표한 이후에 국제사회가 탈레반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할지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아프간 정부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궁극적으로 탈레반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국제사회는 탈레반이 인권 준수 기준에 부합하게 행동할지 지켜보고 무섭게 검증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긴급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서 탈레반이 인권을 존중해야지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보낸 영국은 성급하게 탈레반 정권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중국은 사실 좀 스탠스가 다릅니다. 중국은 아프간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건설적인 소통을 하겠다며 원론적이지만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바라다르가 중국 텐진에서 회동을 해서 양측의 입장을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중국과 아프간의 관계는 사실 이제 미국 견제라는 또 목표, 또 중국의 이 세력 확장이라는 면에서 아프간 정부와 궁극적으로는 좀 유화적인 자세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예. 또 러시아는 탈레반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일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역시 구소련 시절 탈레반과 아주 좀 격하게 싸웠던 역사가 있는 러시아가 탈레반과의 관계 설정을 고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형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또 나왔다고요? 네, 전현직 검사와 경찰 100여 명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형사법 개혁을 우선순위로 삼아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형사법 시스템 개혁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보여왔던 만큼 1980년에서 90년대의 강경한 형사 정책을 제고하고 시대와 지역 상황에 맞는 형사법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촉구를 한 것입니다. 이 서한을 전달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군가요? Fair and Just Prosecution, 이 올바르고 공정한 기소 FJP라는 단체인데 주 법무장관과 지역 경찰국장, 전 연방사법당국자 등 100여 명이 이 단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단체가 대통령에게 형사법 개혁을 촉구한 배경이 있을 텐데요. 네, 이 단체의 대표인 미리암 크린스키 전 연방검사는 AP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지역 검사들의 역할에는 관심이 집중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수십 년간 지역 검사들은 여러 방면에서 피해의 주범이 되어왔지만 최근에는 지역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사법개혁의 원천과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는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형사법 개혁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내놓은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지난해 대선 전 경찰의 강압 진압으로 흑인이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자 바이든 대통령은 기소 재량권 등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축을 해서 사법 시스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형사법 개혁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 전역에서 총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법 당국자들 또 전문가 집단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고 코로나 경기 부양안에 경찰 행정을 위한 예산을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도소 개혁과 사형제도와 관련한 논의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형사법 개혁 추진이 그래도 진행 중인데 이 단체에서 이렇게 서한을 보냈다는 것은 형사법 개혁을 위해 좀 더 다른 방향의 노력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형사법 시스템에 있어 검사들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인종적 불평등과 고질적인 빈곤 그리고 과도한 형량 문제 등을 해소할 방안으로 꼽히는 현금 보석 중단 논의나 경미한 사건에 관한 기소 거부 등은 논의가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형사법 개혁을 위해서는 형사 사건을 책임지는 검사와 경찰의 역할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태스크포스는 사법부 외부에서 활동을 해야 하고
개혁 의지가 있는 검사, 민권운동가, 또 피고 측 변호사, 범죄 피해자, 연구자 등으로 구성이 돼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들이 1년 안에는 관련 보고서를 내야 할 것이다라는 강조도 있지 않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정부가 미국 내 최대 저수지에 대해서 물 부족 사태를 선언했네요. 네, 연방 내무부 산하 개간사업국이 보도자료를 통해 콜로라도강 미드오 저수지에 대한 물 부족 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미드오 저수지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저수지인데 지난 1930년대에 네바다와 애리조나주 경계에 있는 콜로라도강 중류에 후보댐이 완공된 후에 형성된 호수입니다. 길이만 해도 115마일, 약 185km에 달하는데 이 저수지에 대한 물 부족 사태 선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미드오 저수지로부터 이 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네바다주 등 그리고 멕시코 일부에서도 이 저수지로부터 가정용수 및 농업용수 등을 공급받고 있는데 미드오가 이 수도 공급을 담당한 지역의 인구만 해도 약 4천만 명에 달합니다. 예. 이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길래 이렇게 사상 처음 물 부족 사태가 선언된 겁니까? 네, 이번 선언은 기후변화에 따른 오랫동안 지속된 가뭄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지금 22년째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미드오 저수지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 제2 저수지인 파워로 역시 수위가 사상 최저치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내무부 산하 개간산업국 발표를 보면 현재 콜로라도강 전체의 총 저수량이 현재 전체 용적의 50%도 안 됩니다. 40% 수준으로 작년에 49%에서도 9%가 더 감소를 했습니다. 아, 내무부의 수자원 및 과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타냐 투르히오 차관보는 현재 콜로라도강 유역과 서부의 다른 유역에서 매일 기후변화 영향을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투르히오 차관보는 이어 불행하게도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세워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물 부족 사태 선언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수도 공급량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네, 개간사업국은 미드오의 물 부족으로 오는 10월부터 애리조나, 네바다 그리고 멕시코로의 상수도 할당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르면 애리조나는 연간 상수도 할당량의 18%, 네바다주는 7%, 멕시코는 5%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수도 공급량 변화에 영향을 받는 주들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 텐데요. 네, 서부 10개의 주지사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해당 주에 연방 가뭄 재난을 선포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또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농장과 목장 주인들이 현존하는 긴급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이상의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 꼭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